이제 금요일도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네. 고민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기, 풍산요. 네. 매수가랑 풍산. 비중은요? 네, 94,500원에 11%요.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오늘요. 오늘이요. 네. 저희 또 우선 상담 종목인데 어떤 전략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주호 본부장님요. 네, 이주 본부장님 상담해 주시죠. 네, 일단은 오늘 들어가셨다는 것만으로도 좀 약간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좀 급등주에 추격 매수하시는 성향을 가지고 하실까요?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풍산이 또 좋다고 해서 네. 그냥 오늘 들어가게 됐어요. 아, 네. 뭐 사실 좋은 건 좋은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과 이란 이슈 때문에 오늘 급등이 나온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풍산 같은 경우는 지금 군용탄이라던가 소구경탄을 방산 매출에 잡히고 있어요. 근데 다른 방산주들에 비해서 이 회사 매출에서 방산 매출이 크게 늘어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살짝 소폭 감소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으로만 봤을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 방산주들이 지금 다 너무나 고점이다 보니까 약간 이런 방산주들이 좋다라는 느낌 이런 것들이 다 결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좀 시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풍산은 역시나 뭐 저평가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구리에 대한 부분들 가치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 상승 자체가 어떤 풍산에 대한 기업의 방산 부문에 대한 성장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런 회사에 대한 가치 그리고 방산주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급등하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LIG넥스원이랑 현대로템이 너무나 고점이다 보니까 이런 수급들이 일시적으로 들어왔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중장기로 좀 보신다고 하면은 오히려 수익 실현을 하시고 종목을 다른 쪽으로 교체를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단기로 수익을 좀 노려보신다고 한다면 다음 주 중에는 어느 정도 한 번 더 시세가 나왔을 때는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사태가 좀 진정이 되는 국면에 들어가면은 매도하시고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좀 길게 보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고 나오시는 방향을 잡고서 대응하시면 좋겠고 만약에 매수했던 가격 밑으로 빠지게 되면은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매도하시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 종목을 저는 그냥 가지고 좀 매도를 이렇게 해볼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러지 말고 오히려 매도 후에 종목을 갈아타는 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지금 계속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수 하면서 수익을 챙겨보겠다라는 생각이신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워낙 이제 이런 변동성에 만약에 대응이 안 될 경우에는 오히려 또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오거나 왜냐면 이렇게 며칠 동안 몇 거래일 만에 이렇게 단기간에 너무나 빠른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과열에 걸리거나 이러면은 약간 휘어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거나 횡보하게 되면은 추가 시세가 나오기에는 쉽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고팔고를 즐겨 하신다고 한다면 여기서 수익 내고 또 다른 종목으로 또 수익 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단기적인 관점에 대한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고민이 좀 해결되셔서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대한해운 파마리서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우선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02-2000-4989번 혹은 문자샵 2034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저기 대한해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600원에 10%요.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꽤 됐어요. 꽤 되셨어요. 그래도 네네. 오늘 많이 올라줬는데 매수가까지 와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네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전략 들어볼까요? 저기 박철순 님이요. 네, 박철순 대표님께 대한해운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네, 대한해운 지금 매수가가 2,600원이셔가지고 고민이 네.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아마 네네. 작년 이제 뭐 5, 6월 달, 7월 달 이때쯤에 매수하신 건가요? 오래됐어요. 네, 일단 지금 아무래도 지금 업황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좀 있기 때문에
매수하신 가격까지 올라가려면 사실 좀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들은 있으니까요. 제가 장점과 단점을 다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금 이 회사 자체로 봤을 때 이제 선박도 매각을 하고 이러면서 생긴 비용으로 인해서 이제 차입금을 어느 정도 상환을 하면서 이자 비용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재무 구조가 좀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이 대한해운 자체가 실적 대비는 확실히 저평가긴 합니다. 그것도 같은 해운주 내에서도 가장 저평가에 가까운데 문제는 이제 업황에 대한 불안감이거든요. 올해 전반적으로 해운 업황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작년 대비했을 때 대다수 해운 업체들이 실적이 역성장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대한해운이 매수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회사의 본업이죠. 탱커라든지 아니면 벌크 쪽 업황이 개선되는 게 나와야 그때 본격적으로 비중을 좀 늘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그래서 대한해운 중장기로 본다면 일단은 보유를 하시고 있다가 방금 말씀드렸던 탱커라든지 벌크 이런 부분들 이렇게 뉴스를 검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업황이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 비중을 한 20% 정도까지 늘리시면서 일단 평단을 낮추신다면 충분히 한 2,300원, 400원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선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가도 충분히 수익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해운 종목들 자체가 올해 실적 전망이 작년보다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업황 불확실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인데 그렇다라고 해도 상대적으로 실적이 좀 괜찮은 게 뭐가 있냐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페노션이 또 낮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운주를 난 좀 더 가지고 싶다라고 한다면 5% 정도 지금 비중이 10%잖아요. 5%는 지금 가지고 계신 대한해운을 가지고 계시고 5%는 올해 실적 전망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페노션도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종목으로 분산 투자를 하신다면 리스크를 좀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절반은 페노션으로 옮기는 전략도 함께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산 투자에 대한 의견까지 주셨고요. 오늘도 상담하신 내용으로 꼭 원하는 수익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이나 파마 리서치 들고 계신 분들은 전화나 문자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예, 저는 카카오페이를 갖고 있는데요. 네. 58,500원에 한 45% 갖고 있어요. 네, 58,500원이요. 예. 이 종목 오늘 들어가셨을까요? 오늘도 들어가고 이거 몇 분 원래 좀 가지고 있었는데 네. 거기다 오늘 들어가고 해가지고 합해가 그리 되는데 네. 다른 뭐 AI 종목을 몇 개를 갖고 있었어요. 네. 솔트루스도 갖고 있고 그 전부 다 팔아가 한 군데 다 모아버렸는데 네. 한 45% 거의 50% 가까이 됩니다. 45%요. 예. 그래도 현재 수익 중에 계신데 더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예,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네, 두 분의 의견이 나뉘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예, 박철순 선생님한테. 네, 박철순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 일단 지금 매수가가 58,500원이시니까 수익권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늦게 들어가신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수익권이기 네. 때문에 대응하기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저도 사실 이거를 매도를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지금 보유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단기에 너무 많이 오르는 건 맞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물론 신정부에서 이제 가상화폐라든지 뭐 지역화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급등이 확 단기에 올랐기 때문에 사실 이미 주가 이 긍정적인 요인들이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지금 갖고 계신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오늘장에서 일단 절반 정도는 수익을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비중이 45%에서 50% 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만약에 매수가 58,500원 깨져버리면 대응 정말 어렵습니다. 평단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수익이 났을 때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일단 한 절반 정도를 일단 수익을 확보하시거나 만약에 애프터마켓 매매를 못 하신다라고 한다면 내일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요. 내일장에서 기본적으로 절반 정도는 비중을 좀 낮춰 놓으시고 그 다음에 손절 라인은 역시나 매수가로 정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 이탈 시에는 다시 잡으면 되니까요. 일단은 본전에서는 본전 구간을 하향 이탈한다고 한다면 무조건 일단 기계적으로 매도를 하셨다가 눌림목을 공략하시면 되니까요. 천천히 다시 한번 기다리셨다가 반등 나올 때 재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급은 그래도 기관들이 그렇게
아직 적극적으로 팔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이 종목 추가 상승 룸을 좀 보여드린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한 65,000원 이상 정도에서는 한번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5,000원까지 올라가면 전량 매도를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거래되실 때 절반은 비중을 축소하시고 그리고 손절 라인은 아까 말씀드린 매수가 58,500원으로 대응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은 네. 그럼 지금이라도 비율을 조금 갖다 줄이는 게 좋겠네요. 네, 왜냐면 지금 45%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수 가격 밑으로 내려가면요. 평단을 낮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러면 지금 한 50% 정도를 더 비중을 넣으셔야 이게 평단이 조정이 되는데 지금 45%에서는 이게 조정이 거의 안 된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비중을 한 20% 정도까지 낮춰 놓으시면 혹시 순식간에 좀 빠진다고 해도 다시 재매수해서 평단을 낮출 수 있는 대응 전략이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비중을 한 20%까지 낮춰 놓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절반 비중 축소 의견 주셨고요. 앞으로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종목도 종목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선 상담도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까 언급된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은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네. 고민이실까요? 이게 아난티인데요. 네. 1,300원에 10%요. 네,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오늘이요. 오늘이요. 네. 네, 이 종목 최근에 많이 올라줬는데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아난티 어떤 분께 전략 들어볼까요? 이주호 본부장님이요. 네, 이주 본부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원래 오늘 갑자기 사신 거예요? 아니면은 뭐 평소에부터 보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갑자기 샀어요. 갑자기 혹시 사신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뭐 이유는 없고 그냥 네. 이것이 괜찮다는 아. 소리를 듣고. 더 갈 것 같아서. 네. 네,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아난티는 남북경협주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거 말고 대장주라고 하면은 현대 엘리베이터라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로운 정부 들어서고 나서 특히나 뭐 북한과의 우리나라의 신경전을 벌이던 그 확성기 중지 이런 것들이 이제 대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물꼬가 터질 것이다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이미 지금 4월 달부터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트럼프 1기 때인데 지금도 이번에도 지금 트럼프 정부 그다음에 그때도 민주당이 집권을 했었고 이번에도 지금도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화를 통해서 뭔가 좀 좋게 이루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추가 상승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는 남북경협주들이 더 오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뭐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개성공단이라던가 금강산 관광 다시 재개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 두 가지가 만약에 진행이 안 됐을 때는 사실 기대감은 컸는데 그게 기대한 만큼 뭔가가 안 되네 이러면은 다시 조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4월 달에 이 아난티의 주가가 5,000원대 중반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정말 짧은 시간에 2배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이 시장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기대했던 부분들은 이제 남북 대화해서 만약에 개성공단이라던가 금강산 개발, 관광 다시 재개가 되겠네.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제대로 안 될 경우는 그거에 대한 실망 매물이 강하게 출회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려를 항상 고민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역시나 지금 이런 기대감들과 새로운 정부에 대한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추가 상승은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좀 길게 보지 마시고 이거를 네. 장기로 팔고 싶으면 얼마까지 갈? 제가 봤을 때는 12,000원 구간대에서는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상승을 조금 더 노려본다고 한다면 12,000원 구간에서는 매도하시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물론 지금 뭐 원전이라던가 지금 뭐 방산처럼 계속 고점 높이면서 갈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조선과 방산과 원전과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 지금 주가 상승하는 이유 자체가
그쪽 방산조선 원전 같은 경우는 완벽한 모멘텀과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 수주잔고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되면서 올라가는 거고요. 이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는 지금 오로지 기대감 속에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업의 실적이 결국에는 좋아지려면 남북경협주는 결국에는 개성공단 다시 돌아가야 되고 금강산 개발이 관광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기대감이 올랐다가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짧게 대응하시고 나오시는 거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매수를 다시 또 이렇게 더 하려면 얼마나 내려갈까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실망으로 만약에 차익 매물이 나오면요. 거의 5,000원대까지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게 중요합니다. 남북경협주는 사실 우리나라 정치라던가 이러한 외교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 북한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얼마나 더 빠진다, 얼마나 오른다 이렇게 예측하기 감이 어렵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기 바라겠고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실리콘트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56,900원이고요. 21%요.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어저께요. 어제요. 네. 주가가 연일 또 빠져서 고민되실 것 같아요. 어떤 전략 네.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전략 들어볼까요? 이주호님이요. 네, 이주 본부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혹시 어제 이 음봉을 보고 이 정도면은 좀 단기간에 노려도 되겠다고 매수하신 걸까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매일기업자 TV에서 추천해가지고 그래서 네. 들어간 건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원래 작년 6월 달에 고점이 52,000원대였습니다. 근데 거기가 네.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긴 해요. 근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물론 신고가가 나왔지만 여기서 지금 시장이 오늘 빠지면서 좀 휘청했고 어제도 약간 차익 매물이 나왔는데 여기서 만약에 지금 52,000원대가 무너지게 되면은 좀 차익 매물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이 실적 발표 시즌에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작년에 3분기 실적도 그랬고 요번에도 지금 보시면은 올해 2월 달에 잠깐 작년 4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 실적 발표할 때마다 급락이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실적이 좋은 거는 다 알고 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시장 예상치보다 뭐 미치지 못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적 발표할 때마다 이렇게 급락이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음 달 되면은 이제 또 2분기 실적 발표 하겠죠. 7월, 8월에. 그럼 그때 또 예상하지 못했던 뭔가 변수가 나오면서 급락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을 염두를 해두시고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좀 중장기로 보시기에는 가격적인 부담이 좀 많기 때문에 좀 네. 단기적으로 손절 라인을 깔끔하게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매수가보다 조금 살짝 내려왔는데 만약에 네. 52,000원 밑으로 무너지면은 오히려 그냥 매도하시고 화장품 중에 아직 시세가 덜 난 종목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네. 교체하셔서 매매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만약에 여기서 52,000원을 지키면은 한 번 더 추가 상승할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네. 아니라면 기계적으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매수가 자체가 좀 높으시기 때문에 네. 만약에 조금 올라올 때 한 4만 원대에서 잡았으면은 오히려 조금 더 편하게 들고 가보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매수가 자체가 높기 때문에 손실을 크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점은 꼭 염두를 해두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더 단기적으로 보자는 말씀 주셨습니다. 남은 금요일에도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예, 파마리서치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52만 원에 70%거든요. 네네. 어제 샀는데 이렇게 됐네요. 어제요. 예, 저희 또 우선 상담 종목인데 오늘 많이 빠져서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예,
네, 두 분의 의견이 나뉘셨습니다. 어떤 분께 의견 들어볼까요? 예, 박철순 팀장님요. 네, 박철순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어제 매수를 딱 하셨는데 좀 아쉽게 됐습니다. 오늘 인적 분할 뉴스가 나오면서 좀 밀렸는데 이 사실 나올 줄 뭐 알고 있었던 분은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피할 수 없는 몰랐죠. 네, 피할 수 없는 그런 리스크이기 때문에 뭐 매수 타이밍이 나빴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조금 운이 좀 안 좋았던 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다만 이제 인적 분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물적 분할보다는 상당히 낫거든요. 왜냐하면 지분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게 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미 주가가 좀 많이 오른 상태에서 분할에 대한 어떤 공시가 나오게 되면 주가는 보통 이게 변동성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일단 제가 기대가 되는 부분은 일단 매도를 말씀드렸지만 이 매도가 뭐냐면 일단 절반 정도는 좀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70%나 비중이 되시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반등 나오면 좋겠지만 더 밀려버리면 이제 복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왜냐면 나머지 만약에 다른 종목 파셔서 30% 정도 비중을 더 산다라고 해도 평단을 많이 낮출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너무 많은 게 일단 차후 대응을 위해서는 주지 넣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일단 지금 현재 파실 수 있다면 비중을 한 35%까지 절반 정도는 일단 파셔서 현금을 좀 마련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저점 만들고 반등 나올 때 재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 오늘 분할 공시에 좀 가려져 있지만 자사주 소각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6월 20일 날 이제 자사주 소각이기 때문에 그 전에 좀 반등은 좀 나올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추가 하락으로 인해서 손실이 너무 극대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리고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을 낮추기 위해 우리가 일단 비중을 절반을 줄여서 현금을 좀 확보해 놓으시는 게 좋겠다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 빠진다라고 해도 사실 이게 회사 자체가 워낙 좋은 회사고 펀더멘털이 탄탄한 회사고 올해 실적 전망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충분히 저점을 빠르게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40만 원이 무너질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절반 정도 현금화 시키다 놓으시고 저점 만들고 반등 나올 때 그때 재매수하셔서 평단을 조금이라도 낮춰 놓으신다면 다시 고점 갔을 때 그러니까 매수하신 가격까지만 가도 수익권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분할하셨다가 이 남은 자금을 다시 재매수해서 평단을 낮춘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지금 매수 가격까지 올라갔을 때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중 줄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반드시 현금화 시키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제 다음 주에는 좀 올라오겠죠? 네, 일단 지금 오늘 좀 낙폭이 있었고 다행히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조금 낙폭을 좀 줄이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빠르면 뭐 다음 거래일 또는 뭐 그 이후에 다음 주 정도에는 저점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근데 저점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급적으로 문제가 회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 우리는 그렇죠. 현금을 만드는 게 지금 중요하다라는 게 지금 핵심입니다. 꼭 현금 만들으셨다가 재매수 기회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일단 비중을 줄여보자는 의견 주셨고요. 포트폴리오 회복 수익으로만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